원장님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요? 올리브영에서 인기 아이템들인데 사와봤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챙겨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올리브영 있었는데 세일이어가지고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 올영 세일 저도 봤어요. 저는 뭐 세일하는 건지 모르고 필요한 걸 사러 갔는데 줄을 제법 길게 섰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피부에 관심 많다라는 거를 또 올리브영에서 느끼더라고요. 그쵸, 그쵸. 근데 얼굴에 좋다고 올영에서 이것저것 사서 바르면 다 괜찮아지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죠. 전에도 우리 영상 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과유불급입니다. 화장품이든 시술이든 간에요.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근데 어쨌든 화장품은 도움되라고 만들어진 걸 텐데 왜 그럴까요? 피부 자체는 원래 애초에 잘 형성되어 있는 신체 기관이에요. 심장이 콩닥콩닥 알아서 뛰듯이, 음식 먹으면 내장이 알아서 소화를 시키듯이 피부도 똑똑해요. 원래 알아서 스스로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그 역할이 뭐냐? 장벽. 신체 외부와 신체 내부를 분리해서 내부를 지켜주는 장벽, 이 기능이 메인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피부에게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 이 장벽이 본래 역할을 잘 하게끔만 도와주면 돼요. 근데 본인은 이것저것 좋다고 하겠지만 그게 오히려 장벽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 과유불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잘해보려고 이것저것 바르는 건데 네네. 그런 피부를 망치는 행동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피부 장벽. 이 벽이 튼튼해야 피부가 건강하고, 피부가 건강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피부가 나오죠. 이 장벽이 무너지면은 안 됩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단단하게 하느냐? 벽은 일정하게 습해야 돼요.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축축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일은 이 장벽의 습도를 유지해주고 구태여 막 문질러서 혼자 잘 단단하게 있는 장벽을 망가뜨리지 않고, 자외선은 장벽 혼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선크림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기본적인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더 하려다가 이걸 오히려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각질 제거입니다. 각질은 보통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질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없애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기아집이 있잖아요, PD님. 기아집에 기아가 하나하나 있어서 지붕을 만드는 것처럼 각질 하나하나도 피부의 지붕을 구성한 요소예요. 이게 나쁜 것이야 하고 필링 패드, 필링제들 막 주구장창 하다 보면은 끝나고 만져보면 얼굴이야 보들보들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그게 피부가 좋아지는 게 아니랍니다. 끝났을 때 기분은 좋아요. 근데 곧 장벽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올라온 것을 해보신 분들 중에 경험해본 분들은 분명 많을 거예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내 피부를 열심히 망가뜨려주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필링 자체가 100% 이분법적으로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가끔씩 적당한 필링은 피부 재생을 돕고 피지 분비가 잘 안 될 때 더 잘 배출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젊을 때 가끔씩만, 진짜 자주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공 청소입니다. 아니, 모공 클렌징 브러쉬 이거 너무 빡쳐요. 원장님 말은 좀 조심하셔야 아니,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진짜 상술로서 만들어진 영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클렌징 당연히 깨끗하게 하면 좋죠. 화장 후 클렌징을 해도 뭐가 남았을 때, 묻어나올 때 찝찝하죠.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기분, 주관적 영역이고 객관적으로 중요한 건 장벽입니다. 적당히 세안을 했을 때 좀 묻어나올 정도로 남는다고, 모공 안까지 뭐가 안 지워졌다고 막 진동 브러쉬까지 해서 클렌징을 하는데 그건 마치 전동 드릴로 우리 소중한 피부 장벽을 잉 하면서 부숴대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조금 남기세요. 클렌징 브러쉬 안 됩니다, 지금. 이거 만들어 파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저는 진짜 반대합니다. 이거 너무 빡쳐요. 그리고 세 번째, 코팩입니다.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코팩들 있죠, PD님? 네네. PD님도 해보셨나요? 네, 저도 많이 했었어요. 네. 우리가 블랙헤드 편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코 블랙헤드를 팩으로 계속 뽑아내면은 거기가 비어졌다가 채워지고 비어졌다가 채워지고 계속된 사용은 안 그래도 치료가 굉장히 어려운 축에 속하는 코 모공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팩이 아닌 클렌징 오일로 제거라는 개념이 아닌 꾸준한 관리라는 개념으로 접근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팩은 사용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과도한 클렌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원장님 저는 왜 이렇게 피부가 붉고 예민할까요? 세수도 잘하고 선크림도 잘 바르는데 하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화장은 그럼 얼마나 자주 해요? 화장하고 나서는 어떻게 지워요? 이걸 항상 첫 질문으로 여쭤봅니다. 과도하게 클렌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모공 브러쉬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중 세안까지는 좋아요. 화장은 잘 안 지워지니까. 근데 약간 좀 묻어나는 게 싫다고 3중으로 4중으로 피부를 지워주면은 장벽이 다 무너집니다. 안 닦인다고 이런 클렌징 티슈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준 분들이 계십니다. 이걸 되게 세게 하면은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요. 본인들은 여기 닦으면은 막 살색깔, 갈색깔 입자들이 묻어나온 패드를 보면서 흐뭇해한 시간에 얼굴 피부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쓰시는 건 괜찮은데 최대한 살살 부드럽게, 그리고 패드도 올록볼록 요철이 없는 것이 좋고요. 세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번을 넘어가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세안할 때 최대한 자극을 덜 주는 것. 5번째, 미스트 단독 사용입니다.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쓰는 분들이 이전만 같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한 10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 건조해 하면은 옆에 친구가 네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미스트 뿌려진 경우가 많았죠. 이것도 기분은 좋죠. 뭔가 하나의 의식 세레모니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세안 후에 물 묻은 상태로 보습 안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스트 중 수분이 증발되면서 얼굴 수분도 뺏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장벽이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걸 뿌려서 건조해지는 건데, 건조하다고 또 있다가 계속 칙칙 뿌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분에 따라서 좀 덜 건조한 것도 있고, 본인의 기초 루틴 중에 미스트를 뿌리고 토너나 크림을 바르는 과정이 만들어 놓은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럴 거면은 굳이 미스트까지 기초에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이후에 보습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때밀이, 때수건입니다. 요새는 뭐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PD님은 목욕탕 가서 때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렸을 때 많이 있어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 따라서 공중목욕탕 사우나 몇 번 가가지고, 그러면 새 신사분한테 맡기면은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부터 해가지고 온몸을 벅벅 밉니다. 하고 나면은 개운하죠. 새신, 진짜 새신 된 느낌. 근데 이쯤 들었으니까 좀 아시겠죠? 주관적으로 기분 좋은 거랑 실제로 피부에 좋은 거는 별개라는 거. 세신하고 나면은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부 장벽을 마찰로 아주 지대로 파괴해주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때밀이도 좋지 않다. 7번째, 너무 긴 세안 및 샤워입니다. 얼굴을 포함해서 피부 장벽이 적절한 보호 기능을 하려면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너무 긴 세안이나 샤워, 물을 얼굴과 몸에 끼얹는 행위는 이제 표피를 불리면서 피부 내 수분이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특히나 뜨거운 물 샤워는 더 그렇죠. 그래서 세안을 그렇게까지 오래 할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샤워도 10분 이상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샤워 부스 밖에 나가면 춥다고 뜨거운 물 계속 쐬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좋다는 기초 이것저것 다 바르는 겁니다. 기초 화장품 바르는 순서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요, 미스트 2번 토너 3번 앰플 세트 4번 크림 로션 에merald 5번 수분 크림 6번 영양크림 7번 오일. 이게 다 흡수가 될까요, 여러분? 저는 세안 후에 보습크림 하나, 몇 군데 바세린, 저녁에는 앰플 하나 정도,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너무 관리를 안 하는 편일까요? 그러면은 제 피부가 뭐가 안 좋아야겠죠. 근데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진짜 발라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사실 세럼 같은 거는 하나 정도 바른 상태부터 이미 피부가 축축합니다. 그 위에 뭘 바르고 흡수가 다 될까요? 비타민 A, B, C가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맞아요. 각각 다 적절히 쓰면은 피부 노화를 막는데 좋습니다. 근데 레티놀도 바르고 나이아신아마이도 바르고 아스코르분산도 바르고 이게 전부 다 흡수가 돼서 역할을 한꺼번에 해줄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오히려 좋은 성분들이지만 계속 쌓여 올려져서 흡수는 안 되고 비슷한데, 부작용이나 유해 성분, 본인과 안 맞는 성분들은 첩첩첩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미니멀리스트도 아니고 모든 기능성 화장품들이, 기초 화장품들이 다 효과가 없다,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적응증에 잘 맞게 쓰면 좋죠. 근데 애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기초와 기능성 화장품을 여러 개 써야 할 만큼의 적응증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습제 하나 정도, 기능성 에센스나 앰플 하나 정도면은 저는 대부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9번째, 운동, 식습관, 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대 3대 1. 피부는 60%는 타고나고 30%는 생활습관이 좌우하고 마지막 10%를 시술과 화장품이 도와준다. 그래서 잘 먹고 운동도 못하고 잠도 못 자서 스트레스 온갖 받고 있는데 얼굴에 뭘 바르고 뭘 받아서 피부가 좋아지겠습니까? 피부 장벽이라는 게 외부에서 지키는 거에만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밖에서 뭘 발라서 장벽을 공고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장벽을 지탱하는 힘은 내부, 우리 몸에서 나와요, 여러분. 식사를 잘하면 좋은 영양분, 비타민 성분들이 피부로 안에서부터 전달이 됩니다. 물을 잘 마시면 수분이 피부로 안에서부터 전달이 됩니다. 운동을 잘하고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피지가 덜 끼고 트러블이 덜 생깁니다. 밖에서부터 뭘 바를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몸에서부터 건강해져서 피부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싼 보습제가 주는 수분은 피부에 발라서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잘 마셔서 주는 겁니다. 오늘
잔소리 많이 할 수 있어가지고 좀 신나 보이시네요. 네, PD님이 판을 잘 깔아주셔서 제가 목이 아픕니다. 아무튼 오늘 장벽이란 단어, 장벽 많이 썼는데요. 잘못된 지식과 습관들이 애꿎은 이 장벽들을 많이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좋은 말은 잔소리로 여겨지고 도움 안 되는 말은 달콤한 소리로 여겨지는 게 세상의 이치니까 제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한 단어로 요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요불급, 과하면 모자란만 못하다. 아들, 딸을 너무 사랑해서 극성으로 행동한 어머니가 아들, 딸을 망칠 수 있듯이 피부를 너무 아끼고픈 우리 행동이 피부를 망칠 수 있다. 요 점을 명심해주고 제가 전달드렸던 팁, 혹시나 본인에게 좀 과하게 해당되는 게 있다 싶으시면은 좀 신경 써주시고 덜 신경을 써주시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하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